한 명도 없다더니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이 어제까지 407명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 금요일까지 이 상온에 노출됐던 백신을 접종한 사람 224명이었는데 주말 사이에 2배 가까이 뛰어서 400명을 넘겼더라고요. 예, 원래 애초에는 접종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계속 질병청이 설명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407명이나 됐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상온 노출된 게 제보가 되면서 네. 갑작스럽게 이제 접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예. 이게 제대로 통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운송회사, 그다음에 운송회사로부터 배달을 받은 병의원들이 빠른 신속한 그런 통보를 못 받아서 아마 통보를 받기 전에 접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애초에 정부는 상온 노출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죠. 현재 그 공급된 물량은 1259만 도주 중에 약 500만 도주 정도가 공급이 된 상황입니다. 이 공급된 물량은 아직까지는 접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그런 대상자용 물량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22일 날 접종을 중단을 시키고 그리고 신성약품 등에서 공급된 그 백신의 루트 번호를 모두 다 확인을 해서 기존의 접종 등록 기록하고 대조하면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저번 브리핑 할 때는 접종이 시작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접종한 그런 실적은 없다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교수님, 애초 정부의 설명과 다르게 지금 접종을 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감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기본적으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는데요. 신속한 조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당국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아마 이제 뭔가 확산되면서 조치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신성약품 측에서 네.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지금 정 본부장께서 질병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라트 번호나 이런 걸 통해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아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 백신을 접종하는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문제 백신 접종받은 사례가 더 늘어날지는 일단 방역당국의 발표 내용을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방역당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작용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데 이 뭐 상온 노출된 백신을 접종받으면 바로 부작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래요? 우선은 이제 정부 당국과 배송회사가 배송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책임의 소재는 확실히 있습니다. 예, 예. 정부 당국이 될지 아니면 배송회사가 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작용이 있는가 여부. 예. 두 번째는 실제로 백신으로서의 효능이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이제 중요한데요. 부작용은 지금 백신을 맞고 나면은 백신의 효능이 약 6개월 정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또는 길게는 1년 정도까지는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효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당국에서 효능 여부에 대한 것은 2주에 걸쳐서 검사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제가 저번 시간에도 검사 항목과 기준 또 시험 방법 등에 대해서 공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정부 당국이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효능 여부에 대해서는 결과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부가 아직까지는 부작용 사례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작용은 최소한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아마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쨌든 상온에 노출된 백신이라도 이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미 이걸 맞은 40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백신 접종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 문제하고 이제 효능 문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부작용은 쭉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작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맞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효능은 정부 당국에서 효능과 관련해서 2주 동안 검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본 다음에 정부가
기존의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따로 설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방법이 불안감 속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백신 접종을 2번 한다거나 또는 뭐 3번 한다거나 이런 건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위험하다.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이제 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교수님 여전히 등락을 거듭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런 50명이라는 이 확진자 수 그래도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네. 441명에서 쭉 하락세는 보이고 있는데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 목, 금, 토라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난 3일간에 계속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어제 50명이 나왔잖아요. 예. 이 50명은 평일날 검사 건수의 3분의 1의 결과거든요. 거의 3분의 1. 그러니까 이 50명을 가지고 2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많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여전히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20%를 약간 상회합니다. 네. 그리고 확진자 수가 높으면서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아직까지도 높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있고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확진자들 물론 어제 하루 50명이긴 한데 지금 이게 지역별로 좀 나눠봤더니 역시나 인구가 밀집돼 있어서 그런지 수도권 비율이 상당히 아직은 크긴 하네요. 예,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천지 대국교회 때 폭발적일 때 네. 네. 거의 신천지 대국교회의 주변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 환자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지금은 또 서울 수도권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왜 이러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계속 환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또 우리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감염 경로를 모르는 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수도권에 환자가 많고 수도권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여전히 많은 확진자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도권에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떨어뜨릴 것인가. 네. 이것이 지금 방역당국이 제일 고민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네, 확진자 중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 비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역이 있잖아요. 전철역 중에 서울 신도림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일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밥을 먹다가 조금 감염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신도림역에서 확진자가 10명이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9명이었는데 오늘 하루 추가가 되어서 10명이 나왔거든요. 예. 다행히 이제 이분들이 오가는 그런 어떤 승객분들이나 뭐 영무원들하고 크게 동선은 겹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분들이 평소에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는데 도시락을 싸오셔서 꽤 먹네요. 식사를 하시면서 아마 감염이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수가 모이는 그 모임 자체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석에도 이런 모임 자체는 자제해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코로나19 재확산 모레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정부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 어제 대국민 담화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요일부터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향 방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려드는 여행지도 위험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소중한 추억이 되어야 할 여행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전대미문의 재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엄연하고 엄중한 현실입니다.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이 걱정되더라고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국내 공항에 한 96만 명이 이용할 거다. 지금 이런 추산도 나오던데 관광지발 재확산 또 발생하지 않을까 참 우려되거든요. 저는 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하나는 이번에 수도권에서 일가족 8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는데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세, 90세,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가 60대, 70대 막 이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마 고령자분들은 상당히 위험에 빠질 것 같은데요. 같은 얘기예요. 예. 지금 이제 어차피 여행을 가시기로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여행을 취소하지 않는 한에는 지금 제주도 같은 데만 하더라도 30만 명이 모인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여행을 가셔가지고 분명히 식사를 하시거나 실내에 들어가실 일이 생길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네. 지금은 실내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실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실내를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럴 네.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되고 실내 모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내일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손을 비누로 꼭 씻는다고 하는 이런 점을 반드시 지키셔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이번에 이런 제주도나 이런 여행지를 통해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네, 코로나19 상황까지 설대호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